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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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가워요. 네. 어, 오늘 시간, 아이고, 우리 이제 다시 수락. 네. 오늘 시간은 2025학년도 우리 신규, 교사 시험에 합격하신 우리 새내기 선생님들 모시고 또 선배님들하고 함께, 송원학당에서 같이 공부하신 선배님들과 함께 뭐 이런저런 이야기 좀 나눠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뭐, 조은님부터 간단하게 자기 뭐 그냥 소개 뭐 어느 지역에 이제 뭐 어떻게 했다고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실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서울에 신규로 발령 받았고요. 교육대학원을 졸업했어요. 그래서 대학원 졸업하는 해에 한 번 시험을 보고 아주 점수가 처참해가지고 1년 더 준비를 했는데 안 됐고 한 번 더 준비를 해서 이번에 붙게 되었습니다. 송원 선생님의 많은 가르침으로 인해서 합격할 수 있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이번에 우리 우탁 선생님. 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 지역에 이번에 합격해서 당배중학교에 발령을 받은 어, 전우탁이라고 하고요. 저 역시 조은쌤처럼 교육대학원을 나와서 이제 교육대학원을 졸업한 때에는 이제 관광시험을 치고 그 다음에 이제 소원 선생님의 풀커리를 들으면서 뭐 나가 열심히 공부해서 1차, 2차를 잘 붙어서 이렇게 여러분들 뵙게 된 사람입니다. 되게 얼게 되네요.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이번에는 우리 혜원 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제주에 합격했고요. 저는 국어교육과 나와서 계속 공부하다가 24년에 처음으로 기간제로 일을 하다가 이번에도 제주도에 응시해서 합격하게 되어서 제주중학교에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우리 선배님들도 그냥 간단하게 뭐 그래도 자기소개하는 타임 해주실까요? 우리 우연 쌤. 네, 네,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어서 지금 좀 아마 소음이 들릴 수도 있겠는데 죄송합니다. 저는 2016년도에 경기도에 합격해서 지금 올해 햇수로 10년 차 교사인 김우연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뭐 솔지 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솔지라고 하고요. 서울시 교육청 소속이고, 공부하는 동안 송원 선생님 강의 직강도 1년 동안 들었었고, 도움을 많이 받았고, 실제로 학교 현장에서도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가르침 주셨던 내용들이 많이 도움이 되어서 지금도 어, 은사님처럼 마음속에 송원 선생님 품고 있는, 네, 아직도 학생인 것 같은 교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혜진 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시 교육청 소속에 근무하고 있는 이혜진이라고 하고요. 지금 동부교육지원청 소속에 있는 중랑중학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99학년도에 합격했고요. 네, 지금은 여러분들 또 이렇게 시험 또 준비하시는 분들 이렇게 만나고 또 있습니다. 네, 하여튼 또 소개 잘 받았고요. 방금 이제 시작하기 전에 아직 이제 시작은 안 됐고 시작하기 전에 어, 우리 이제 일단 올해 합격하신 세 분께 그 음, 왜 송원인지 아, 이제 간단하게 이제 본인이 공부하시면서 느꼈던 이제 합격할 수 있었던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또 다 본인들의 또 특출한 또 능력 또 그런 또 성품 이런 게 있겠지만 그래도 이제 저랑 함께 공부하면서 어떤 게 또 이렇게 좋았다든가 이런 것들 짧게 한마디씩 우리 세 분한테 듣고 본격적인 이야기 좀 들어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약간 제 홍보 타임 해야 될까요? 좀 약간 낯뜨겁긴 하지만 예. 그래도 이렇게 후배들도 이렇게 볼 수 있으니까 이렇게 뭔가
도움이 또 될 수 있다면 또 좋을 것 같아서 한 말씀씩 좀 간단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순서는 같은 순서로 갈까요? 좋은 쌤부터. 네. 음, 물론 제가 다른 강사님의 강의를 막 많이 들어본 편은 아니라서 다른 강사님들과 비교는 할 수 없겠지만, 일단 송원 선생님은 우선 저희가 문학도 그렇고 국교도 그렇고 스스로 어떻게 공부를 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직접 해보게끔 알려주는 방식의 수업을 진행을 하시는데 그 부분이 시험 현장에서 굉장히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특히나 이제 점점 더 암기식이나 키워드를 적어내는 시험이 아니라 좀 뭔가 지문을 보고 독해를 해서 그 안에 숨겨진 내용들이 무엇인지에 관한 그런 답을 쓰게끔 하는 방식으로 시험이 이렇게 진행이 되어 가는 중인데, 이런 시험의 기조에 송원 선생님의 그 수업 방식이 참 적합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강추! 아, 고맙습니다. 예. 네, 우리 우탁 쌤, 우탁 네. 쌤도 작년에 제가 채용 프로젝트라는 걸 했었는데, 그때 또 거의 빠지지 않고 또 하셔서 같이 또 했었거든요. 네, 한 네.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네, 그 말씀해주신 대로 작년에 이제 이른바 말하는 송원 선생님 문학 풀커리를 탄 학생이에요, 저는. 그래서 이제 체험 프로젝트를 제가 알기로 이제 작년에 처음 이제 시도하신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되게 좀, 이게 뭐지 싶었는데, 듣고 나니까 왜 했는지 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이런저런 거 분석하라고 이제 틀도 주시고, 그 다음에 간단히 이제 시 여러 가지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설명해 주고 하는데, 중요한 거는 계속 강조하셨던 거지만 문학을 스스로 분석하는 힘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게 시험에서도 되게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틀대로 분석을 열심히 하고 그걸 토대로 기출문제에 적용을 하고 그렇게 하고 시험장에 들어가니까 그 시험장에서도 똑같이 연습하던 대로 했어요. 그래서 시가 조금 어렵고 소설이 조금 까다롭고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핵심은 주제다. 그리고 핵심은 내가 연습한 대로 하면 된다 하고 나니까 쓰는 것 자체는 또 그렇게 어렵지 않게 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존슨처럼 이제 다른 강사님 거를 들어본 적은 없어요. 그리고 애초에 저는 처음부터 작년이 사실 처음 들은 건 아니었어요. 재작년에 잠깐 시도를 했었는데 그때 1, 2월 강의로 송원 선생님 걸 들었습니다. 그때 문학사 해주신 거를.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문학은 송원 선생님한테 무조건 들어야겠다라고 생각하면서 들어왔기 때문에 역시 열심히 신뢰하고 열심히 따라갔기 때문에 또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었을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아유, 고맙습니다. 네, 우리 혜원쌤. 저는 일단 저도 문학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될 것 같은데 저는 문학에 굉장히 흥미가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학부생일 때도. 그래서 문학 빼고 그러니까 입맛에 맞는 공부만 했던 거예요. 그래서 문학 너무 하기 싫어 이러면서 하다가 이제 송원 선생님 강의 나도 들어봐야겠다 싶어서 했는데 그 말뚝 작품들 분석하는 거 알려주셨었잖아요. 그래서 일단 나는 문학 싫어하니까 이거라도 해보자 해가지고 하나하나 분석하니까 처음에 너무 오래 걸렸거든요, 시간이. 그래서 이거 한 작품 하는데 두세 시간씩 잡고 있는 게 말이 돼? 이런 생각이었지만 일단 해보자 싶어서 계속 했고 그래서 점점 이게 제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 작품을 분석하는데 시간도 줄어들고 방법이 보이고 일정한 전이가 가능해진 거죠. 다른 작품으로 이제 하다 보니까 그게 결이 제가 녹아들어져서 그래서 시험장에 가서도 그 문학 작품을 봤을 때 새로운 작품이더라도 당황하는 그런 마음이 훨씬 줄어들었고 다른 여러 가지 작품들을 보더라도 그 작품의 핵심을 파악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예전보다 확연히 줄어들었어서 선생님이 그 기본기를 잡는 게 중요하다고 하셨고 작품 분석하는 거 이런 방향으로 성실하게 해봐라 하셨던 걸 따라가니까 확실히 큰 도움이 되어서 저는 너무 좋았습니다. 그 점. 이상입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그럼 우리 선배님들한테 잠깐 묻는데요, 우연쌤. 자, 이렇게 네, 다 똑같이 배웠거든요. 우리 선배님들이나 우리 지금 새로 오신 분들이나. 네네, 함께 공부했던 이 방식을 현장에 나갔더니 네. 어떻게 또 혹시 느끼셨는지 간단하게. 어, 저는 일단 이제 임용은
제 기억이 희미해요. 사실 기억이 희미하고 10년 전 일이라 희미한데 그래서 저는 현장에서 아이들 가르치는 거에 있어서 안 그래도 지금 그 말씀을 한번 드려야 되겠다 싶었는데 이제 와서 드는 생각일지는 모르겠지만 선생님한테 배운 방식이 그러니까 공부하는 방법을 이렇게 배운 것이 저는 오히려 현장에서 더 길게 더 아이들한테 더 잘 이렇게 써먹을 수 있다고 해야 되나? 현장에서 잘 이렇게 아이들에게 좀 더 제대로 된 거를 말해주고 아이들에게 제대로 된 거를 하게 하고 하는 데 있어서 훨씬 도움을 많이 받았다고 생각해요. 물론 이제 임용 때에도 엄청난 도움을 받아서 그 덕분에 제가 교사가 되었지만, 진짜, 학교에 딱 가면 이 아이들한테 이제 가르칠 때 교과서를 가지고 예를 들어 가르친다고 하면 정말 자칫 잘못하면 그 교과서, 교사용 지도서나 교사용 교과서 옆에 있는 파란 글씨로 되어 있는 그 모범 답안들, 막 표 같은 거 있고, 문학 이론 정리한 거 있고, 요런 거를 계속 필기를 해주게 돼요. 정말 자칫 잘못하면. 왜냐하면 학교에서는 언제나 지필평가가 있고, 아이들 시험 준비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제 어느 순간 정신을 차리고 보면 계속 그런 걸로 빠져들고 있는 그런 자기의 모습을 발견하거든요. 근데 그럴 때 만약에 이 문학이면 문학, 뭐 아니면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지만 제가 이거를 스스로 공부하는 힘을 가지지 못했더라면 아이들한테도 그 방법을 알려줄 수 없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물론 학생들한테 그런 것도 해줘야 되죠. 이제 시험에 나오는 그런 것도 어느 정도 정리를 해주고, 키워드 위주로 정리를 해주면서도, 그래도 아이들한테 어떤 문학 작품이나 이런 거를 봤을 때, 자기의 마음으로 먼저 좀 다가갈 수 있는 방법, 그 다음에 좀 자기가 미리 한번 해석해 보는 거, 이런 거를 좀 두려워하지 않게끔 이렇게 다가가는 그런 용기를 좀 불어 넣어줄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제 스스로 생각할 때. 그래서 그런 방법을 배우지 못했더라면 저는 그냥 필기해주고 있는 아니면 보여주기식 활동 수업 같은 거, 예, 그런 거 하고 있는 교사였을 것 같은데, 그래도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조금씩 조금씩 좀 아이들한테 스스로 읽는 방법, 예, 그거를 좀 이렇게 해주려고 노력하고 있는 편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그 애기도 그렇게 가르치실 거죠? 본인의 아기도? 애기요, 네, 애기 이렇게 적고 본인의, 있습니다. 예. 이게, 예, 이 말씀 네, 되게 중요한 말씀인데, 내가 성공한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현장에 나가서 아이들을 또 그렇게 가르치고, 내가 낳은 아이도 역시 같은 방식으로 네, 읽게 하고, 대화 나누고 네, 하게 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길게 좋은 영향을 미치는 네, 그런 거 맞아요. 길게 가요. 아닌가라는, 네, 네, 상증인, 네. 10년 차 되신 분이라 예, 증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걸어가야 될 어떤 모습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또 솔지님도 또 뭐 간단하게 또 공부한 후에 현장에 나가서 어떻게 네, 적용하거나 이런 게 있었는지 한번. 저도 우현 선생님 말씀해 주신 거랑 거의 겹치는데요. 뭐 아이들한테 직접 한번 글을 읽어보라고 하는 거를 하면서 이제 송환 선생님이 그 직접 작품이든 아니면은 이렇게 실려 있는 글이든 지문이든 다 분석을 직접 해보라고 하셔서 저는 그거를 공부할 때 따라가면서 했었는데 제가 해보니까 좋은 방법이라는 믿음이 저한테 스스로 생겼다 보니까 이게 시간이 걸리는 게 아니고 진짜 기본기가 쌓이는 거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독해 훈련이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저도 아이들한테 이 작업을 시키면서 이게 옳다는 믿음을 가지고 정말 실력이 잘하고 작품을 온전히 이해하고 좋아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이라는 생각이 드니까 제가 흔들림 없이 수업을 진행할 수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실제로도 아이들이 보면 자기가 해내는 거에 대해서 좀 효능감을 느끼는 아이들도 있고, 제가 예상한 것보다 훨씬 훌륭하게 분석하는 아이들이 있거나, 아니면 처음에는 조금 미숙했지만 뒤로 가면서 잘하는 모습이 보이거나 하는 걸 보면, 어, 네, 그런 것들이 좀 감동적이기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아까 우현 선생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교과서를 그래도 스스로 좀 해석해서 여기서 어떤 부분에 포인트를 두고 가르쳐야 되겠다 이런 것들이
제가 송원 쌤 수업을 듣지 않고 그냥 공부했다면 훨씬 어려웠을 것 같은데 그런 점들에 좀 집중해서 아이들이랑 수업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직강 들으면서 스터디 같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스터디하는 쌤들이랑 같이 공부 내용에 대해서도 이제 토론도 해보고 이 문제에 대한 답은 뭘까? 이런 것도 같이 고민해보고 문학작품 분석도 같이 하고 이랬었는데 그러면서 공부가 재밌기도 하고 즐겁기도 하고 또 학습의 효과도 많이 높았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활동을 저는 제가 학생 때는 그렇게 많이 해보지 못했었는데 학교 현장에서 이런 것도 적용해서 해볼 수 있어서 제가 이제 공부했었던 경험을 바탕으로 실제 현장에서도 하니까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말씀 또 감사합니다. 우리 혜진님도 어때요? 공부하고 이제 현장에 나가서 어떻게 적용을 해보셨나요? 1년 동안? 예, 저는 벌써 1년이 지났다는 게 사실 믿기지가 않아요. 벌써 이제 2년 차가 될 날이 별로 안 남았는데 사실 서울은 발령이 되게 늦잖아요. 이번에도 발령이 좀 늦었을 것 같은데, 발령이 나고 나서 학교에 갔다가 바로 며칠 뒤에 개학을 했어요. 그래서 수업을 준비할 시간이 정말 없었었고, 바로 현장에 투입이 되다 보니까 진짜 송한 선생님께서 항상 말씀하셨듯이 지금 공부하고 배운 것을 거의 그대로 가져가야 된다. 이런 말씀이 저는 계속 기억에 남았었거든요. 그래서 수험생 때 공부를 했던 내용을 가지고 진짜 막 하루살이처럼 공부해서 가르치고 이런 게 반복이 됐었어요. 근데도 1년을 무사히 보낼 수 있었던 건 진짜 스스로 공부하는 힘 덕분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저는 사실 학교 현장 경험이 없었다 보니까 되게 긴장이 많이 됐었는데 막상 애들이랑 부딪히면서 제가 배운 대로 스토리텔링식으로 공부하고 스스로 지문 분석하고 이런 걸 가르치다 보니까 애들도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잘 따라온 친구들이 많았었고, 아, 국어라는 과목이 이렇게 재밌는지 몰랐다.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되게 뿌듯했던 것 같습니다. 네, 아이고, 좋은 말씀, 귀중한 말씀. 감사합니다. 하여튼 저희가 함께 공부했고, 또 좋은 결과를 얻었고, 또, 길게는 10년 동안 현장에서 아이들 만나면서, 또는 짧게는 또 1년, 그죠? 또 그게 적용이 가능하다는 것.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제 3월 2일 날, 내일 모레 한 3일 남았죠. 네. 당장 현장에 나가서 이제 아이들과 또, 아, 만나야 될 분들도 그 배운 그대로 우리가 공부했던 그 방식대로 아이들과 함께 한다면 아마 또 아이들도 좋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이제는 뭐 그냥 제 얘기는 이제 빠지고 제 이야기 지금까지 들었고 여러분들 뭐 여기 우리 특히 신규 선생님들 궁금하신 거라든가 본인이 지금 걱정하고 있는 거라든가 이런 것들 좀 조금 더 뭐 디테일하게 이렇게 조금 이야기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유롭게 이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죠. 뭐 어떤 거든 좋습니다. 주제가 뭐. 저 수업 관련해서 하나 질문이 있는데요. 어, 보통 선생님들 차시 설정을 어떻게 하시나요? 제가 약간 소규모 학교에 배정을 받았어요. 2학년 담임인데, 네 반이 끝이고, 한 반에 20명씩 있거든요. 그래서 2학년 모든 국어를 제가 다 가르치게 된 상황입니다. 근데 그래서 저는 약간 발령받기 전에 베테랑 선생님께 약간 많이 배우고 여쭤보면서 묻어가야지? 약간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갑자기 2학년을 저 혼자 맡게 되다 보니까 평가부터 차시 설정부터 수행평가부터 모든 게 제가 다 해야 되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어제 학교 처음 갔다 와서 이제 막 교과서 받아오고 했거든요. 그래서 4일 남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좀 지혜를 구하고 싶습니다. 큰일 났다 이거. 우와, 큰일 났네 이거. 뭐 이렇게 하여튼 생각들을 한번 뭐 말씀해 주시죠 선배님들도. 아니 그 지금 신규 선생님들도 각자 생각 있으면 같이 말씀해 주셔도 돼요. 나라면 뭐 이렇게 할까 이런 것도 좋고 우리 선배님들 말씀 한번 좀 듣죠. 아,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남일 같지가 않은 것이 선생님, 저도 처음에 신규 발령 났을 때요. 한 반에 30명씩 있는 어, 한 학년 4개 반을 저 혼자 다 가르쳐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는 2학년이었는데 저도 2학년이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러니까는 제가 시험 문제도 다 내고 평가 계획 다 짜고 제가 모든 수업의 설계를 다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막했는데 일단은 지금 질문 주신 게 차시 설정이다 보니까 그거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려보자면 연구부 평가계에서 평가 계획이랑 진도 계획 짜서 내라고 하지 않던가요? 아직 아무것도 전달받은 것이 없습니다. 아, 아무것도 전달받은 것이 없군요. 그러면, 근데 이제 음, 그걸 받으면 그 진도 계획이라는 게 뭐냐면요. 이렇게 A4 용지에 학사 일정이 쫙 나와 있습니다. 이 학교가 3월에는 뭘 하고 4월에는 뭐 하고, 3월이 4주, 그 다음에 4월이 또 4주, 5월이 뭐 4주 이런 식으로 쭉 있잖아요. 그리고 그 학사 일정에 이제 지필평가 일정도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그 표를 주고 그 옆에 칸을 비워준 다음에 그 칸에 이 주에는 몇 단원 진도 나갈래? 그 다음 주에는 몇 단원 진도 나갈래? 요거를 다 써가지고 제출하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보시다 보면 좀 한 학기에 이 타임테이블 흐름이 눈에 보여요. 아, 4월 말에 지필평가가 있으니까 그러면 그 전까지 내가 몇 단원까지는 끝내야 되는구나. 그러면은 예를 들어 뭐 1, 2, 3, 4단원 중에 내가 1, 2단원을 1차 지필평가에 출제를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으셨으면 4월 이제 중순 정도까지, 4월 말이 집필평가니까 중순 정도까지는 1, 2단원을 다 마치셔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그 1, 2단원 교과서를 이렇게 전부 이렇게 보시다 보면, 뭐, 주로 아마 뭐 C일 확률이 높아요. 아니면 읽기거나, 그러면 그런 거를 이렇게, 요 부분을 2주 안에 끝내야겠다. 그 다음에 학습활동 들어가고, 그 다음에 그 단원 들어가가지고, 또 본문을 일주일 안에 끝내고, 그 다음번에 학습활동 들어가고, 중간에 만약에 수행평가를 보신다고 하면 수행평가를 위한 시간도 또 이렇게 마련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거를 학사 일정을 옆에 놓고 보시면서 이렇게 끼워 맞춤을 하시면 아, 대충 내가 이 첫 주에는 어디까지 진도를 나가야 되겠다. 어디까지 차시를 해야 되겠다. 그게 좀 감이 잡히세요. 그래서 그거를 일단 잡은 다음에 아웃라인을 잡은 다음에 그 안에서 선생님이 하시고 싶은 수업 내용을 구상을 하시면 이게 왜 제가 이렇게 약간 좀 업무적인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가 신규 때 그냥 막 하고 싶은 게 엄청 많은 거예요. 하고 싶은 게 많아가지고 엄청 막 하고 싶은 거를 막 다 하려다가 이게 이제 시험 날짜가 돼가는데 제가 진도를 거의 못 나갈 뻔한 그런 위기가 온 거예요. 그러면은 되게 민폐잖아요. 학교에도 그렇고 아이들한테도 그러면 안 되고. 그래서 일단은 학사 일정에 맞춰서 큰 아웃라인을 잡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선생님이 하시고 싶은 내용을 조금 집어 넣으시면, 그렇게 차시 설정은 하시면은, 물론 이제 그때그때마다 아이들의 어떤 수업 참여도라든가, 뭐 선생님 컨디션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진도가 앞뒤로 조금 밀리기는 하겠지만, 큰 무리 없이 이렇게 한 학기의 수업 내용을 다 이렇게 담아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요 부분을 질문을 주신 건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이해하기로는 차시 설정이라고 하셔서 그러신 게 아닌가 싶었어요. 네, 정말 감사합니다. 네. 맞나요? 이게 제가 답변 드린 게 궁금하셨던 게 맞나요? 네, 정확한 의도를 아, 파악하셨습니다. 네네. 그렇게, 만약에 연구부에서 진도 계획표를 빨리 안 주면 학교에 가서 교무부장님이라는 사람을 찾아서 교무부장한테 가서 학사 일정을 좀 주세요, 부장님 하면 학사 일정을 주실 겁니다. 그러면 그걸 보시고 이렇게 좀 하시면 되세요. 감사합니다. 네. 그 첨언을 조금 드리면 그 우리 우현 쌤 말씀 그 되게 중요한 말씀. 욕심부릴 지금은 모르겠지만 이제 하고 싶은 게 이제 시간이 조금 지나면 많아지고 이러니까 이제 조심하셔야 되는 거 되게 정확하고 거기 하나 추가하면 그 연구부에 가면 아마 전년도 어, 그 조은 쌤이 이전에 작년에 하셨던 작년에 어떤 선생님이 그 학년을 맡아서 2학년을 맡아서 수업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 시험 문제도 있고 수행평가도 있고 그다음에 진도 계획도 있을 테니까 그걸 일단 먼저 급한 대로 음, 참고를 일단 하시고 그렇게 시작을 해야지 뭐 맞아. 하고
중간에 이제 네. 그 서류를 내더라도 내가 약간의 그 융통성이 있으니까 좀 한숨 돌리고 뭐 3월 한 달 정도 한숨 돌리고 나서 이제 내 거를 조금 가미한다거나 이렇게 시작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전년도 거를 조금 참조하면 뭔가 조금 또 보이지 않을까 싶네요. 그렇게 한번 네, 좀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아, 중요한 거야 이거 지금 답답하지. 그죠? 이게 갑자기 그냥 그 기존의 선생님하고 똑같은 형태로 그냥 맡아, 네가 다 해. 이렇게 하니까 이게 정말 난감할 거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네, 뭐 혹시 뭐 말해 주실 분이나 아니면 뭐 새로운 질문들, 추가 질문들 또는 다른 질문들 또 있으면 혹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조금 사소한 건데요. 이제 저는 이제 올해 담임을 맡게 되었는데, 그 아이들이 조퇴를 하러 오거나 할 때 이제 보내줄지 말지를 제가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뭐 보통 조퇴를 하러 오면 뭐 배가 아프다거나 아니 뭐 어떻다거나 하는데 그거를 제가 어떻게 보면 의학적인 판단을 자의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걸 어느 정도까지 아이들을 보내줘도 괜찮은 거고 아니면 어느 정도는 아니 조금 더 있어 보자라고 할 수 있는지 기준이 안 서 있어서 혹시 좀 관련 경험이나 좀 조언해 줄 수 있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자유롭게 말씀 한번 경험들 이거나 한번 말씀해 주시죠. 어떻게 하셨는지 우리 뭐 또.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첫 해 담임 저도 맡았었고요. 올해도 담임 맡게 되었는데, 일단 처음에는 잘 모르니까 그냥 애들이 오면 거의 저희 학교는 원칙이 일단 학부모님과 통화를 하게 되어 있어서 통화를 하고 아이가 아프다. 뭐 심각한 경우는 보건선생님이랑 통화를 해보셔라 얘기를 하고 뭐 조퇴시켜 달라 하면 그냥 조퇴시켜 주고 뭐 괜찮다 하면은 그냥 남겨두고 이렇게 했었는데 이게 하다 보니까 애들이 악용을 하는 애들이 생겨요. 뭐 조금만 아프면은 조퇴할래요 이렇게 오고 그리고 이제 학부모님이랑 미리 얘기를 하고 음, 나 조금 아프면 조퇴할게 이렇게 오는 친구들은 사실상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보니까 저는 올해 어떻게 하려고 생각 중이냐면 아예 학기 초에 선생님은 조퇴를 웬만하면 안 시켜준다 이렇게 좀 한 달 동안 얘기를 많이 해두고 나는 그렇게 쉬운 사람이 아니다라는 이미지를 심어주고 그다음에 이제 학부모님들한테 미리 상담 주간에 좀 아이가 뭐 특별히 아픈 데가 있거나 질병이 있는 경우를 좀 얘기를 받아놓고 그런 경우가 아니면은 그냥 뭐 사소한 경우에 아픈 경우는 안 보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운영을 해보려고 하거든요. 근데 사실 조금 어려운 게 교사가 자의적으로 이 정도는 별로 안 아픈 것 같은데 했다가 이거 만약에 심각한 상황이면 조금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들어서 판단을 하기보다는 좀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두고 학부모님과 통화를 해서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음, 음, 감사합니다. 음. 네. 한 가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그럼요. 네. 저 뭐냐 이게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좀 그렇게 초반에 학급 분위기를 그렇게 만드는 거가 일단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진짜 몸이 많이 아파서 좀 자주 병원에 가야 되는 경우는 학부모님께서 먼저 연락을 주세요. 먼저 연락을 주시고 아, 그리고 또 그게 아니라 하더라도 학기 초에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나를 소개합니다. 뭐 이런 그런 거 학교 선배님들 좀 찌르면 나와요. 막 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우리 애들 뭐 설문지 같은 거 좀 첫 시간에 하고 싶다. 그러면은 그런 양식이 다 나오거든요. 선배님들이 도와주고 싶어 하셔서 다 주세요. 그러면 그 양식에 이제 만약에 없으면 선생님이 한 칸 더 추가하셔가지고 뭐 학부모님께 음, 여쭙습니다. 우리 아이가 어디가 아픈 곳이 있어서 뭐 학기 중에 종종 조퇴나 지각이 잦을 것 같으면 미리 써주시라고. 그렇게 해서 가정으로 들려보냈다가 다시 이렇게 회수하는 방법도 있어요. 아, 그리고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조금 미리 파악하는 방법도 있고요. 두 번째는 이 아이들이 조퇴를 자주 하는 이유가 첫 번째는 부적응인 애들이 학교에 그냥 있기 음, 싫어서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이런 애들은 그냥 이유가 없어요. 그냥 학교에 있기 싫고 그냥 짜증나니까 집에 가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애들 같은 경우는
학부모님하고 긴밀한 전화 상담을 통해서 제가 아, 어지간하면 붙잡고 있겠다. 그런데 아침에 뭐 어머님이 보셨을 때 아기가 진짜 좀 아픈 것 같더라. 그러면은 말씀을 주시면 제가 뭐 보내도록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학부모님이랑 소통을 되게 잘하는 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그날 수행평가가 있으면 애들이 조퇴하고 싶어 해요. 수행평가 보기 싫은 거예요. 수행평가를, 그러니까 왜냐면 오늘 뭐 예를 들어 몇 주 전부터 이렇게 공지가 나갔어요. 오늘은 수학 수행평가가 있는 날이에요. 근데 준비를 제대로 못한 거예요. 근데 만약에 오늘 아, 수행평가를 안 보면 이제 나중에 선생님들이 불러서 따로 이렇게 기회를 주시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최소 하루나 아니면은 이틀 정도는 미뤄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음, 노리고 조퇴를 하고자 하는 애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그 학급할 때 진짜 막 119 불러야 되는 상황이 아니면 수행평가가 있는 날에는 조퇴 금지. 근데 수행평가 보고 나서도 아, 너무 아프다. 그러면 바로 조퇴가 아니라 보건실 들렸다가 보건 선생님의 음, 진찰을 받고 보건 선생님 이거는 병원행위야 이러면 병원 가는 거고 아니면 보건실에 좋은 약이 많으니까 우리 먹고 조금 버텨보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음, 그렇게 했어요. 네, 그래서 왜냐면 이 수행평가가 좀 중요한 게 그런 식으로 만약에 애들이 악용을 하면 저희 그러니까 선생님한테 다른 교과 선생님들이 계속 메시지를 보내요. 선생님 반에 누구누구가 수행평가를 안 봤어요. 몇 월 며칠 어디로 보내주세요. 그러면 그걸 또 애한테 전달을 해야지, 막 챙겨야지. 그러면 가뜩이나 담임 업무 하시면서 보내실 텐데, 그게 업무가 진짜 2중, 3중이 되거든요. 그래서 수행평가 보는 날에는 조퇴 금지, 지각 금지, 이렇게 해놓으면은 좀 낫지 싶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더라도 조퇴는 막을 수 있는데 지각은 못 막아요. 1교시가 음. 수행이다 그럼 애들이 안 와버려. 근데 이제 그것까지는 어쩔 수 없지만, 예, 그래도 팁을 조금 드리자면 그런 것이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지금 이제 감사합니다. 한 30초 남아서 아, 지금 아, 하나만 일단, 들어볼게요. 예,